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자신의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있습니다. 각자. 체중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또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자신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과 섭취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식품 선택을 통한 식단을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채소류도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죠 이게? 이 조개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여기 여기 보면은 또 미역국도 있고 다채로운 식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고 얼마나 활동할까?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체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잘 해야 되겠지요. 자, 나에게 필요한 열량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키와 몸무게가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열량이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인데 대부분 청소년의 하루 권장량은 1600kcal에서 2500kcal 정도가 됩니다. 필요한 열량이 하루에.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활동, 심장박동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생명활동에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는 뭐가 있나? 첫 번째 호흡이 있지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또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뇌활동도 해야 되고, 심장 박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간의 작용 이런 걸 해야만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의 기초대사량은 체중 1kg에 대하여 1시간에 남성은 약 1kcal, 여성은 약 0.9kcal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초대사량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가. 왜냐하면은 아까 어른의 기초대사량이 1kg당 체중 1kg당 1시간에 남성의 경우 약 1kcal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남성의 경우 1kg당 1시간에 1kcal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이 기초대사량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기초대사량이 1kg당 1시간에 1kcal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기초대사량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잠잘 때는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고 위에 나와 있는 호흡, 또 체온 유지, 뇌활동, 심장박동, 간의 작용 이런 것만 하지요. 그래서 잠잘 때는 활동대사량이 기초대사량만큼만 필요합니다. 샤워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네요. 약 이 2배, 기초대사량의 2배 정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이제 꼭꼭 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 1.8kcal per kg hour, 1시간에 체중 1kg당 1시간에
약 1.8kcal가 필요하는데 식사를 1시간 내내 하는 사람은 없지요. 1시간당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워도 1시간 내내 하는 사람은 없지요. 1시간 체중 1kg당 1시간에 했을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하교를 할 때도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약 3kcal per kg/h 기초대사량의 3배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또 그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열량이 많이 필요한데 약 1.8배, 기초대사량 1.8배, 청소할 때는 3.2배, 또 TV 시청할 때는 거의 열량이 필요하지 않지만 좀 더 기초대사량보다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줄넘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네요. 에너지 소비가 킬로그램당 1시간에 5.6kcal가 필요합니다. 기초대사량의 5.6배. 걷기도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4.2배. 컴퓨터 게임은 아까 그 공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잡담하는데도 생각을 해야 되죠. 1.4, 기초대사량 1.4배. 물건 사기, 컴퓨터 쇼핑 같은 걸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약 3.2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연령, 세로축이 연령이라고 나왔는데 또 성별, 남자와 여자,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일 대사량. 여기서 일일 대사량은 중요한 겁니다.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다가 조금 전에 배운 활동 대사량까지를 합한 거, 활동 대사량까지 합한 거,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 이걸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탐구 자료 해석하기, 나의 일일 대사량 계산하기. 자신의 하루 24시간 동안 일과표를 작성해보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구해보자. 사람에 따라서 일과표가 제각기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고 또 체중도 다르고 또 남자, 여자, 성도 다르기 때문에 제각기 이 일일 대사량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날 텐데 한번 선생님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나 일일 대사량 계산하기. 자신의 하루 24시간 동안에 일과표를 작성해 보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구한 것입니다. 0.5시간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또 샤워 30분 정도 샤워, 또 식사 30분, 출퇴근 30분, 공부 4시간, TV 시청 2시간, 컴퓨터 2시간, 수업 5시간, 테니스 1시간, 잠 8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일일 대사량을 구한 것입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아까 남성의 경우 1시간에 1kg,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가 필요한다고 그랬는데 체중이 75kg인 경우는 곱하기 75kg 중하고 하루니까 24시간 곱했을 때 약 1800kcal가 기초대사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 자, 유산소 운동은 아까 조금 전에 배웠지요. 1kg당 1시간에 5.6kcal의 열량이 필요한데 체중이 75kg이고 유산소 운동을 아까 0.5시간 한다고 그랬지요. 30분. 그래서 0.5시간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210kcal가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샤워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 것인데 샤워하기 위해서 아까 1kg당 1시간에
약 2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체중이 75kg 중이고 샤워를 여기 위에서 0.5시간 30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곱했을 때 약 75kcal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대사량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한 총 활동대사량과 위에서 구한 기초대사량을 더한 것이 바로 일일 대사량이 되는 것입니다. 약 4,800kcal가 일일 대사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내가 하루에 섭취한 열량은 그럼 얼마나 될까?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한 영양소를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요.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에서는 그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하는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시킵니다.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지요. 우리 그 세포대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거기 세포에 저장된 그 영양소하고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가 있었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지방인데 이들 영양소 1g이 전에도 배웠듯이 몸 안에서 내는 열량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경우는 1g당 4kcal 열량을 낸다고 그랬고 1g당, 그 다음에 지방은 약 1g당 9kcal 열량을 낸다고 그랬지요. 다음 표는 여러 식품 100g에 들어있는 주요 영양소의 함유량과 열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100g 속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쌀 100g 속에는 단백질이 약 7.1g, 지방이 1.0g, 탄수화물이 77.7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그 영양소 들어있겠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7.1 곱하기 단백질은 1g당 4kcal 열량을 내니까 4kcal 곱하기 7.1 더하기 지방은 1g당 9kcal 열량을 내니까 더하기 1 곱하기 9.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77.7g인데 탄수화물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 열량을 내니까 여기에도 4kcal를 곱하고 여기에는 9kcal를 곱하고 여기에는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4kcal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348kcal가 나옵니다. 보리, 밀가루, 두부 이런 경우도 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각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100g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열량을 각각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탐구자료 해석하기, 나의 하루 열량, 섭취 열량 구하기. 선생님도 미리 한번 구해봤습니다. 250g, 보리쌀 100g, 밀가루 200g, 두부 25g, 고등어 100g, 소고기 200g, 달걀 10g, 우유 400g, 고구마 100g, 설탕 10g, 참기름 5g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을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쌀은 여기 보면은 이제 100g당 아까 348kcal 열량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348kcal. 쌀은 여기 348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48kcal 100g당 348kcal가 나온 것입니다. 곱하기 쌀을 250g 섭취했기 때문에 곱하기 250g 했습니다. 그래서 쌀 250g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열량은 870kcal가 됩니다. 보리쌀. 이 보리쌀은 어디? 보리쌀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보리쌀은 약 344kcal 100g당 344kcal 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쌀을 100g 섭취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에서 344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350kcal가 100g당 350kcal 열량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밀가루 여기 나왔네요. 보리쌀도 조금 전에 나왔네요. 344kcal, 밀가루 350kcal이지요. 그래서 여기 350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100g당 350kcal. 밀가루를 200g 섭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00g에서 700kcal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식물을 모두 다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열량은 약 2763.05kcal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단 여기서 섭취한 음식은 80%만 이용된다고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는 100% 얻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섭취 열량이고, 80%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0.8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하루 섭취 열량 구하기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면 현대는 음식 섭취량과 운동량을 잘 조절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이지요. 그렇죠. 음식을 과다 섭취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영양의 측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무기질, 또 여러 가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모두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6가지로 분류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6가지의 식품군을 배분 비율에 맞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곡류는 주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죠. 채소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우유하고 유제품류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에는 비타민, 무기질, 당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류하고 당류에는 지방하고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그렇죠. 또 적당한 양의 수분도 필요하지요. 중요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에다가 하루 동안 필요한 식품을 구성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공유는 매일 2회 내지 4회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하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류는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나물이라든가 생채, 쌈 이런 류는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매일마다 1개 내지 2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제품류는 매일 1잔 내지 2잔 꼭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 문제. 자, 지금까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과제 3문제도 역시 한글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과제 제출 탭 있지요. 과제 제출 탭 속에 생활과 과학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이 합리적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 탭 속에 생활과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